안녕하십니까. 합천 짝두 장군신입니다. 오늘은 제자가 이 칠성부적 1단, 2단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마무리하는 장면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를 다 하고 나서 이 칠성부적에 대한 어떤 글씨와 그 형태에 대해서 제자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제자가 이 천신부적입니다. 칠성부적 내리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제자가 이 부적을 내리는 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 제자의 견이고 논리지 진리는 아니다 하시는 것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적을 적을 때 자시에 적는다. 자, 자시에 적는 것도 많이 맞습니다. 또 우리가 이 자시라는 것은 특히 양의 기운이 이제 최고로 강한 시기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 자시라는 것은 특히 하늘의 신령님이 내리는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또 귀신들이 최고 많이 활동하는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축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동물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고, 인시는 사람이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옛날에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와서 가축에게 피해를 주고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 인시가 뜨면, 인시는 말 그대로 해가 뜨잖아요. 해가 뜨니까 호랭이는 다시 자기가 살던 산으로 들어간다 합니다. 그리고 이 자시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제자님들이라든지 선생님들이 자시의 부적을 쓰지만은 다 자시의 어떤 부적이 내린 데에서 효과가 있다, 효험이 있다, 그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적을 그릴 때 어떤 가정이라도 직접 가서 옛날에는 참 많이 그렸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이라든지 여건이나 여러 가지 스피드 시대가 되다 보니 사람들 자체가 또 3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서 그려주는 그 자체를 굉장히 또 요즘 사람들은 인내로서 또 기다려주지를 못하는 여러 환경,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주문 받아서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적이라 해서 큰 부적이라 해서 다 덕이 있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망가지가 되고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이 제자가 수십 년간 부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쓰고 많이 그려왔지만은 모든 것은 그 사람들 간의 인연법이 있습니다. 인연법이 되어야만이 이 부적도 그 집 조상과 또 나의 어떤 할아버지와의 인연법에서 그 가정이 평안해지고 또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터의 어떤 양택법에서는 또 터가 터신에서도 좋아지는 여러가지 신들의 합의수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적을 이제 합의 동참해서 내리는 것이지, 우리가 이 부적을 또 작은 부적에 적는다 해서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작은 부적에다 적어도 제자가 정성껏 내려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서 어떤 그 부적을 내려서 적으시면은 다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면 철학하시는 분들은 꼭 자시에 기도해갖고 부적을 내리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또 신의 제자님들은 또 자시에 또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시기에 부적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자의 어떤 선생님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저는 자시에 부적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특히 저는 제 나름대로는 천을기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천을기인이라는 거는 자기 사주팔자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는 천간 10개는 어느 누구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갑무경이라는 거는 미축입니다. 그러면 미시와 축시에 굉장히 좋다 하시고, 을기일주는 친자라 합니다. 원숭이와 찌띠날이지요. 그 시에 또 좋다고 합니다. 병정은 해유라 합니다. 그러면 해시나 유시를 말하고, 신금일주는 인호라고 합니다. 인호는 번과 말이지요. 그러면 인시와 오시에 또 그날 시간이라든지 그 일진이 좋다고 하지요. 그러면 인계는 묘사라고 합니다. 묘사라는 것은 토끼와 뱀입니다. 그러면 토끼시와 뱀의 날, 그 시간에 이제 부적을 내리면은 뭐 각기 제자님들의 일주에 따라서 틀리고 또 무속법에서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천일기인시를 많이 따져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을 얘기를 할 때, 자, 우리가 쥐띠라는 동물은 어떻습니까? 쥐라는 동물은 원래 눈동자가 없습니다. 눈동자가 없기 때문에 죽을 때 눈을 감지 않고 죽는다는 말이 있지요. 또 쥐는 또 뭐냐, 앞발이 4개고 뒷발이 5개라서 그래서 9라는 숫자가 되지요. 그래서 양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시기라서 우리가 자시에 또 어떤 그 내력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천문학이나 역술법에서 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속신앙법에서는 또 자시에 신령님이 내리고 어떤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나름대로도 그 시간을 활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 칠성부적에 대해서 내용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우리가 그 어떤 제자님들이 어떤 뭐냐면은 무속보에서는 뭘 보고 많이 빌어? 옛날에 기도를 하면 전부 하늘을 보고 많이 빌었다니까. 하늘을 많이 빌었으니까 하늘에는 칠성님이잖아. 그리고 천신을 보고 많이 빌었지 않습니까? 장독대 정화수 떠놓고 우리 만신이라든지 우리 할머니 어머니 때들은 굉장히 많이 빌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늘 보고 빌린 게 칠성입니다. 이 칠성인데 우리가 역술로 들어가면은 일가월의 공부입니다. 그러면 전문학이죠. 일가월이라는 것은 달과 해의 공부입니다. 자, 이 원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어떤 모습입니다. 그리고 만물의 시초는 원래 자수입니다. 자수라는 것은 물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정자 난자가 만나서 아기가 그 깜깜한 뱃속에 있을 때 그 자수 영양분 어떤 그걸 이제 그 탯줄이라 하지요. 거기에 어떤 영양분을 먹고 나오면서 어떤 뭐냐면 빛을 보게 됩니다. 그 빛이 일가월입니다. 그건 우리가 천문학에서 공부하는 그 자체는 뭐냐면 일가월의 공부입니다. 그러나 빛의 공부라고 할 수 있지요. 그 기본이 이제 목과 토금수가 될 수 있고 맨 처음의 원리는 날일과 달월의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목과 토금수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안 되는 게 뭡니까? 가월, 병정, 무기, 경신인 게 10개가 나오고 그 다음 안 나오는 게 지지로 또 만들어서 농사법으로서 만들어낸 게 잡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입니다. 12지지가 나왔지요. 그런 식으로 원리가 있듯이 이 칠성구적에 보면은 자, 이 원안에 이 그 바라보는 오른쪽에서 쭉 읽어 나가시면은 우리가 옴수련 옴토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는 옴수련 옴토륜이다. 그 다음에는 아본천태 녹바롱이라고 있습니다. 아본천태 녹바롱이라는 것은 나는 본래 천태의 푸른 머리카락을 가진 늙은이라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삼척 장금 재수중이라는 것은 삼척의 장금을 수중에 가지고 있노라. 그 다음에는 작약상자의 음령하는 어젯밤 상제께서 음령을 내리셨으니 이리 장금 참악신이라. 장금을 한번 휘둘려 악신을 베리라. 그 다음에 옴하륜 온토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윗부분은 옴만이 반맹옴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도 옴만이 반맹옴입니다. 말 그대로 귀신을 모든 것을 못 들어오게 악기 부침을 못 들어오게 하는 어떤 내용이라 할 수 있지요. 여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목화 토금수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옴수련, 옴토륜, 옴하륜, 옴풍륜 그러면 여기서 어찌 보면 금이라는 글자는 어찌 보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원안에 일이장금 참악시 이 장금이 삼척 장금과 이 장금이 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금이 어찌 들어가면 이 자체 안에는 음양 오행법이 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맨 윗부분이 7개의 별이 있습니다. 이거는 북두칠성입니다. 그러면 동쪽에 3개의 어떤 또 점이 3개 있지요. 요거는 뭐냐면은 요 점이 3개 있는 거, 7개 있는 거, 요거 이제 5개 있는 거, 4개 있는 거, 6개 있는 거. 요거 왜냐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 원안에는 동쪽에는 38, 그러면 38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8목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3의 숫자를 요 점으로 이렇게 넣어 남기고, 맨 위쪽에는 27입니다. 27. 그러면 7개 북두 7성이지요. 그러면 하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7을 엮고, 자, 서쪽에는 4구. 그러면 4구니까 앞에 4개를 넣고, 자, 북쪽에는 16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6개의 이제 배를 연한 겁니다.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 자체에서 우리가 이 칠성구적에는 보면은, 또 우리 자체가 들어가 보면은, 이 원안에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삼남한상에 어떤 역술로 가면은, 그러면 우리가 양택법부터 역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택법의 역술로 들어가면은, 임자계, 북쪽엔 임자계, 그 다음에 뭐,
동북간에는 축간인, 동쪽에는 간모열, 그 다음에 동남간에는 진손사, 그 다음에 남쪽에는 병오정, 그 다음에 또 남서간에는 리곤신, 그 다음에 서쪽에는 경유신, 그 다음에 서북간에는 술근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감, 진손, 이곤, 태곤, 어차피 우리가 양택에 살 때 그 양택이라 하는 것은 우리 아파트, 빌라, 주택 여러 가지 어떤 내가 잠을 자는 곳을 말합니다. 거기에 어떤 뭐냐면 그 양택법에서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빛이 없잖아요. 그 빛을 쓰는 게 뭡니까? 이 전기불이거든요. 온열등이잖아요. 그 어떤 음기가 강한 곳에 어떤 이 부적을 또 의미를 내가 기운을 내서 저는 또 작업을 많이 합니다. 왜? 우리가 감자라는 거는 감자는 북방입니다. 감자에는 원래 그 둘째 아들 방이라 합니다. 둘째 아들 방인데 여기는 캐가 뭐냐면은 중간이 연결되고 하늘은 끊어지고 땅이 끊어졌다는 캐입니다. 그러면 또 간자에는 셋째 아들 방입니다. 그러면 자기 고유 방이 있어요. 그러면 감자에는 셋째 아들 방인데 거기는 캐가 맨 위에가 끊어지고 하늘이 끊어지고 중간은 연결이요 땅은 연결이 됐다. 이래서 이제 그 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진자에는 장남방이라 합니다. 그러면 땅은 연결되고 중간은 끊어지고 하늘은 끊어졌다 하거든. 그 캐가 나옵니다. 그러면 손자에는 우리가 장녀방이라 하지요. 첫째 딸 방입니다. 첫째 딸 방인데 거기는 땅이 끊어지고 중간은 연결되고 하늘은 연결된 캐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방에는 우리가 남쪽이면서 거기는 중녀, 그러면 둘째가 있으면 둘째 딸 방이라 하지요. 그 방은 뭐냐면은 땅은 연결되고 중간은 끊어지고 하늘은 연결된 캐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곤방은 또 어찌 되냐면은 그는 우리가 모친방이라 합니다. 모친방인데 거기가 남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지요. 모친방에 이제 우리가 그거는 캐가 땅도 끊어지고 중간도 끊어지고 하늘도 끊어진 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태는 서쪽을 말합니다. 그 서쪽인데 거기는 우리가 셋째 딸이 있는 경우에 셋째 딸 방으로 많이 씁니다. 쓰는데 그거는 땅은 연결되고 중간은 연결되고 하늘은 끊어진 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근방이 있어요. 근방이라는 거는 서북 방향인데 그럼 대각선 방향이지요. 그 서북 방향인데 그 방에는 이제 누가 거처를 하시냐면 우리 부친이랍니다. 부친이 거처하시는데 그 캐는 땅과 하늘과 중간이 다 연결된 캐를 말합니다. 그렇게 사상팔개도 어찌 보면 이 칠성부적에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내가 자시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자시부터 시작했는데 어떤 지혜 동물도 얘기했는데 자 자시를 또 동물로 들어가고 우리가 생으로 들어갈 때 자에는 뭐가 있냐면은 어차피 갑자, 병자, 무자, 경자, 임자가 있습니다. 그건 역술법에 나오는 겁니다. 생으로 갖다 붙이면 우리가 띠생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 이 지라는 동물은 어차피 뭐냐면 첫째 도화도 될 수 있습니다. 도화도 될 수 있고 만물의 시초라고도 합니다. 도화도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찌띠 그러면 우리 찌띠생들 이걸 갖다 우리가 궁합법이라든지 충에서 최고 안 좋은 걸 어떻게 봅니까? 육충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오충, 충미충, 인신충, 모유충, 진실충, 사회충이 있습니다. 자, 이 충들을 우리가 궁합법에서 굉장히 안 좋게 보고 또 부부 관계에서도 안 좋게 보고 어떤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이라든지 그런 어떤 생활에서 맞지 않을 때 띠가 충을 할 때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보고 궁합이 아니 맞다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논리도 제자가 계속 써왔지만은 무속법에서도 맞습니다. 나는 이 논리도 인정을 합니다. 맞고, 우리가 이제 철학으로 들어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갑자일주에 옆에 이제 뭐 병호다. 그러면 일단 뭐 월지가 일지가 중에서 좌우충이 돼서 사회와 부부 자리가 안 좋다 이래 나올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도 많이 봅니다. 보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또 이 자시의 부적을 내릴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면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공망시라는 게 있습니다. 공망시. 이 공망시는 뭐냐면은 우리가 60갑자 중에 자 갑자생들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망이 술의 공망입니다. 그 공망은 어떻게 읽어나냐면 갑자 을축생 말합니다. 일주로 여도 되고 연주로도 였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 인정합니다. 자,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는 수레가 공망입니다. 그 수레 공망이마 이 생들은 자시의 부적을 써도 상관이 없겠지요. 그런데 안 좋은 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해시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술의 공망이니까 해시에 부적을 내린다. 해시에 출가를 한다. 해시에 어디 기도를 간다 하면은 좋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갑자 을축 병이종 쭉 나가는데 여기서 자 자시의 최고 생들이 부적을 쓰지 말아야 할 어떤 우리 그 생들이 있습니다. 생이라는 것은 이제 띠를 말합니다. 일주로도 보고 연주로도 봐야 됩니다. 저는 두 가지 다 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띠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시의 공만이 되는 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임술, 개해입니다. 개의 생들은 지금 제가 부른 이 생들은 자시의 부적을 내리면은 공망입니다. 공망. 공망은 말 그대로 역술에서도 크게 선생님들이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망시에는 이 부적을 내리면은 효과가 반으로 떨어지는 어떤 그런 제가 느낌도 많이 받았고 제 논리는 그렇게 또 이야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고 우리가 소띠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소띠는 원래 위가 4개 있습니다. 위가 4개인데 자, 소는 항상 대책임지를 앉거나 서나 합니다. 위가 4개이기 때문에 계속 위로 올리던 계속 올리고 대책임지를 계속 한답니다. 하고 소는 우리가 또 부지런하다 이런 소리 많이 하고 성실하다 소리도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는 또 우리가 어찌 그 어떤 이제 무속법에 최고 많이 볼 때 어떻게 많이 보면 원진으로 또 계산해서 많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축호 원진을 또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자, 원진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미, 축호, 인유, 묘신, 진해, 사술이 원진이 됩니다. 그 옛날 말에 또 원진도 말이 있습니다. 자미 원진은 뭡니까? 지가 양에 똥눈한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나가다가 지가 털이 그 똥에 묻혀서 자꾸 털이 빠진 데서 옛말에 유래에 지가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진 하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축고라는 거는 자 손은 열심히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하고 밭 갈고 농 갈고 주인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 말은 어때요? 항상 대접받고 주인만 태워서 동서남북 다 다니고 그 모습이 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싫다 보니까 옛 유래에 원진이라 하는 말이 나왔다 보시면 되고,
인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음, 호랑이가 어떤 닭을 잡아먹어서 그렇다는 말도 있고, 또 우리가 이는 또 호랑이가 유시가 되면은 이제 꺼지니까, 태양의 불이 서서히 꺼지니까, 그래서 또 원진이라 그런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럼 묘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원숭이는 재주가 많고, 토끼는 또 바라보는 게 항상 이제 원숭이가 위에 열매를 가지고 항상 토끼한테 희롱을 하고 장난을 치니까 땅에 사는 토끼는 굉장히 싫은 거지요. 재주를 너무 많이 부르는 원숭이가 싫은 거지. 그럼 원숭이 궁둥이 빨갛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원진 유래가 내려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있고, 진의 원진이라는 거는 자, 용과 돼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12지 동물 중에 용은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뱀의 비늘이라든지 네발 달린 기라든지 닭의 칼기라든지 그 깨꼬리 같은 목소리라든지 이런 어떤 형태를 다 가지고 있다 보면 되는데, 얼굴의 그 모습이라든지 꼬랑지 모습 여러 가지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 몸에서 최고 한 가지 불만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돼지의 코입니다. 그래서 돼지 코를 보고 용이 자기 얼굴 중에서 최고 싫어하다 보니까 원진 그런 어떤 유래의 말이 나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술이라는 거는 뱀이 어떤 공원에서 나오면 개가 왕왕 짖고, 개가 괴롭히니까 나오지는 못하니까 어떤 자 그 유래에서 또 우리가 사술 원진이라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도 어차피 제자지만은 이 원진은 이제 사주속으로 들어갈 때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갑진인데 뭐 을에다 월주에 붙었다 그러면 이제 진이 원진이 일단 깔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직장에서 어떤 원진 그만 어른하고 자기 부인 자리가 원진이 되면 좀 많이 떨어져 살아야 되고, 주말 부부가 되는 주말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형태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나는데, 일단 원진띠도 우리가 사주에서 어, 어, 이제 뭐 많이 또 적용할 때는 또 실제로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때 그 원진도 띠에서 어떤 원진이 들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남자분은 어떤 용띠인데 여자분은 돼지띠다. 그럼 진의 원진이 돼 있다. 그 원진을 또 잡아주는 띠가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은 남녀가 만나서 어떤 자녀를 출산할 때 그 지혜, 그 지혜, 집디해 그때 그 집디해 아들이든 딸이든 나오면은 그때 신자진 그만 진에 합의돼서 그 원진을 갖다가 무력해준다 하지요. 무력해주면서 소통을 시켜준다 하지. 그래서 그 우리가 옛말에 자식 낳고 나서 돈이 모이더라, 집이 잘 되더라, 그 말이 이제 그런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주팔자의 어떤 보면 역술법보다라면 우리가 여자들이 이제 우리가 을사생들, 그럼 을사생들은 어로생들, 특히 어로일지들은 자식 낳고 나면 아픈 몸도 난단 말이 그런 데서 나온 거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경자생이다. 그러면 이런 또 생들은 우리가 또 뭐냐면은 애기 낳고 나서 몸이 아프다. 그 여러 가지 또 이런 어떤 뭐 역술법에 여러 가지 팔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요래 있고, 또 우리가 또 이 축을 또 들여다볼 때 축은 또 뭐냐면은 우리가 부성인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성인묘라는 거는 자 여자가 원래 여성분들이 시집을 일찍 가면 안 되는 사주들이 있어요. 실제 있습니다. 그거는 또 우리가 또 제자가 육두 점사보를 볼 때 거기 이제 그 어떤 그 생일들이 있습니다. 그 생일이 잠깐 몇 가지만 생각한다면은 자 1월 17일이다, 3월 17일이다, 그러면 뭐 또 4월 보름이다, 그러면 4월 28일이다, 뭐 7월 29일이다,
8월 28일이다. 뭐 9월 28일이다. 11월 17일이다. 12월 뭐 7일이다. 이 생들은 첫째, 우리 무속인법에 집에 가면 뭔 소리 많이 들어요. 너 시집 늦게 가야 된다. 초년에 아무리 뛰어봐야 되는 일이 없고 실패수가 있고 애로점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인간의 덕이 없다. 그런 소리 굉장히 많이 듣지요. 아니면 또 제추뛰기 가라 그런 팔자다. 아니면 너 신기가 있으니까 신의 제자 사주다. 종교 할인명 사주다. 열심히 기도하고 조상 섬기고 가라는 사주다.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이런 게 실제 저도 그 법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디테일하게 또 사주 역술법으로 들어갈 때는 거기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사주에 여자들이 보통 요즘 어차피 뭐 PC나 모바일에 자기 사주 팔자 치면 다 뜹니다. 만세력 해서 치면 다 뜨기 때문에 그런 생들이 우리가 특히 이제 신기가 많다, 제자기를 많이 간다, 그런 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축이라는 거는 왜냐면은 첫째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진술 충미를 밑에 깔은 사주들은 거의 종교 할인명으로 많이 가는 사주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축이 을축생, 정축생, 기축생, 신축생, 개축생, 육식갑자 중에 요 축들은 요 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 축생들이 자기 일주에 또 을축생, 정축생, 기축생, 신축생, 개축생에 또 자기 뭐 예를 들어서 3주로만 볼 때입니다. 신은 또 따지려고 하면 한도 없이 따져야 되지만은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월주로 또 들어가서 다른 걸 엿볼 때 그러면은 갑진이다, 병진이다, 무진이다, 경진이다, 임진이다. 일단 진술 축은 깔잖아요. 깔면은 이런 사주들은 거의 종교 할인입니다. 종교 할인이 될 수 있고 또 기도를 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까 내가 육도보로 말한 그 생일들 거의 제자님들 많습니다. 스님들 많습니다. 종교의 지도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생일을 가지면서 또 이런 제가 금방 말한 생들을 같이 어떤 일주라든지 생으로 들어갈 때 더욱더 그런 쪽으로 많이 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까 부성인묘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이 부성인묘라는 것은 갑을은 신축입니다. 신축. 그러면 각각 을일주가 월주나 연주에 신축이 있다. 거의 여성분들 시집 늦게 가야 됩니다. 거의 90% 이상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나 그걸 또 잡아주는 자식이 정말 잘 나오면은 정말 잘 넘어갑니다. 근데 거기 거의 해년도에 자식이 쉽게 그 해에 또 얻지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을은 신축이다 이런 말이 있고 병정은 임진, 그러면 무기는 을미, 그 다음에 경신은 병술, 인계는 무술.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갑일간이 신축이 월이나 연주나 월주에 있는 경우 여성분 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을일간이 신축이나 일에 있는 경우 그러면 병일간이 병일간입니다. 병일간이 예를 들어서 임진월이 있는 경우 임진생이라든지 그러면 정일간이 임진생이라든지 임진월주라든지 이런 경우 부승인묘가 됩니다. 자, 또 무기 그러면 무토일간입니다. 무토일간은 을미 생이라든지 을미가 월주에 있는 경우 부승인묘가 됩니다. 그러면 기토일간은 그것도 을미생이라든지 을미 월주가 되시는 분은 부성인묘가 됩니다. 그러면
경금일간 병술입니다. 그러면 병술생이라는지 병승월주가 연주나 월주에 있다. 그러면은 부성임무가 됩니다. 신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인계. 그럼 인계는 무술입니다. 그러면 무술생이라는데 무술월주에 있는 경우 개수와 같이 갑니다. 그러면 이 여성분들은 자기 사주팔자 탁 쳐보면 그 뜹니다. 첫째 내가 늦게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어떤 결혼에 실패를 하지 않는다 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요. 제 개인적으로 무속법으로 옛날에 볼 때, 지금도 저는 봅니다. 할아버지를 또, 믿고, 또 저는 어차피 또 신의 제자이기 때문에, 역술신이 또 저는 또 있어서 역술도 같이 또 겸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될 때, 아까 얘기했지만 뭐 1월 17일이다, 뭐 3월 17일이다, 1월 7일이다, 여러 가지 행태에서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시집을 늦게 가주시면 이제 굉장히 좋고, 또 오늘은 제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40분이 넘어가면은 여기 또 잘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